네, 지금까지 보도 내용을 쭉 보셨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말이죠. 돈을 줬다고 주장하는 성완종 전 회장은 이미 사망했습니다.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. 검찰의 이번 수사는 여기서부터 일단 한 번 딱 걸립니다. 두 번째는 수사를 이제 본격화하면서 물론 성역 없는 수사가 돼야겠습니다마는 뭔가 추가로 증거를 확보할 가능성이 있어도 확보한다고 해도 여권의 최고 실세들을 상대로 한 수사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. 마지막으로 돈을 주고받은 게 사실로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이 돈의 성격이 뇌물인지 정치 자금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도 크게 달라집니다. 그런데 말이죠.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. 그런데 만약 허태열, 김기춘 전 비서실장처럼 2006년이나 2007년 그러니까 한참 전이 아니라 리스트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주 최근에 돈을 줬다는 정황이 추가로 나오거나 또는 성 전 회장이 이 자살 전에 결정적인 물증을 누군가에게 넘겨줬고 이게 공개된다면 이러면 상황은 또 상당히 달라질 것입니다. 전병남 기자입니다. 성완종 리스트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예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. 하지만 검찰 입장에선 어떤 방식으로든 진위 여부를 규명할 수밖에 없습니다. 우선 성 전 회장이 죽기 전 인터뷰에서 돈을 전달한 장소와 정황, 금액까지 밝히며 거명한 허태열,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메모에 이름이 적힌 인사들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당사자들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메모뿐만 아니라 성 전 회장의 언론 인터뷰까지 공개된 상황이어서 수사를 피하긴 어렵다는 전망입니다. 유가족들에게 메모에 적힌 정황을 보완할 자료를 요청하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. 성 전 회장이 전달했다는 돈의 성격을 어떻게 볼지에 따라 공소시효도 달라집니다. 대선 경선 당시인 2007년 허태열 전 비서실장에게 건넸다는 7억 원을 정치자금으로 본다면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뇌물로 본다면 수사가 가능합니다.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줬다는 10만 달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뇌물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지만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돼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.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해선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입증돼야 합니다. 수사 방향과 범위를 놓고 검찰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TV조선 전병남입니다.